주민번호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실습하기 전에 간단하게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번호 생성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민번호 13자리잖아요. 13자리 중에 12자리를 입력받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자리를 우리가 이제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2자리는 결국은 두 개로 나눠지죠. 6자리의 생년월일과 6자리의 주민번호, 태어난 지역하고 일련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코딩을 할 겁니다. 먼저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하고 그 다음에 뒷자리 6자리를 입력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자리 6자리 입력받은 거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할 건데요. 자, 생년월일이 예를 들어서 78년 1월 1일생이다. 그러면 이 1월달에 이제 가질 수 있는 일수가 며칠이냐면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즉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은 마지막 일이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된 월의 숫자를 보고 마지막 31일 이내의 숫자가 1로 나타나 있으면 유효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즉 입력된 월이 4월이나 6월이나 9월에 11월이면 30일까지, 그 다음에 2월일 때는 28일 또는 29일, 유년 계산할 때 29일인데 요 프로그램에서는 유년 계산 따로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윤년인지를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윤년이면 28일, 아니 29일, 윤년이 아니면 28일로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지만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여기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제대로 입력이 됐으면 통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시 입력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에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맨 앞에 있는 것은 성별입니다. 성별은 1서부터 8까지 숫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0하고 9가 입력됐다고 하면 다시 입력받게끔 요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6자리, 뒤에 6자리를 입력받으면 여기 이제 줌 1이고 뒷자리는 줌 2라고 했을 때 요거를 처리하는, 체크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제 진위 확인 코드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리턴되는 값, 요거의 함수는 뭐냐면 모든 자릿수를 다 더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릿수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정보에 대해서 그 마지막 숫자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랜덤으로 숫자를 생성을 하고 그것으로 인증코드를 맞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6자리, 그 다음에 뒤에 6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다 랜덤 난수를 생성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모듈을 추가해야 되고요. 자, 이거 대문자가 아니고 이제 소문자인데. 자, 그리고 자, 생년월일은 결국은 뭐예요? 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임의 숫자를 입력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난수를 생성하면 되고, 월은 당연히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난수를 생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월이 생성이 되면 그 월에 해당되는 케이스,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속하면 1부터 31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게 1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면 1일부터 30일까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요일 때는 요것도 윤년은 고려 안 하고 1부터 28일까지 숫자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런 것들 연, 월, 일을 다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줌인이라고 하는 문자열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 뒷자리 유효성 검사는 역시 마찬가지 첫 번째 자리는 1부터 8 중에 하나로 생성을 하고요. 이게 성별이니까. 나머지 5자리는 랜덤, 단수 생성을 해서 붙일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진위 확인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 입력해서 리턴 값을 받아서 그것을 맨 마지막에 붙이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실습을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